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비 종교스러운 팀노바의 개발교육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제 팀노바를 까대던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까대던 팀노바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사이비 종교 같다, 뭐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내가 혹시나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근데 이제 사이비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사실 뭐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이제 다른 뭐 이슬람교가 다 이단이었고, 과거 행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신도가 믿냐가 결국엔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로 가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너무 되게 강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뭐를 믿든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의 자유의 아주 기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엄청나게 뭐 뜯어내고 그래야 될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았고, 애초에 학원비 다 알려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이제 가스라이팅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나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다고 보기가 힘든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단은 제가 하는 이제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들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나를 좀 신뢰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너희들의 잠재 능력을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손흥정 그 아버지 분도 이제 축구 전문가시고 되게 강하시잖아요. 축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런 어떤 아들에 대한 나쁘게 이렇게 나쁜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면 또 가스라이팅이 심하신 분이었거든. 박세리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어떤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 마리아 칼라스라고 소프라노계에서 여전히 전설적인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좀 하시는 분들은 마리아 칼라스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마리아 칼라스 이제 그런 전기 책을 보면 거기에 어머니가 엄청나게 마리아 칼라스를 가스라이팅을 해요. 엄청나게 되게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대다수의 어떤 엄청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재밌어서 스스로 해서 이게 막 엄청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굉장히 힘들게 성장을 해요. 왜냐면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부모가 혼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엄청나게 그 버텨가면서 하는 거거든 다들. 근데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이렇게 쟤네들은 재능이 있어서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도 많아지고, 진짜 막 되게 막 지가 게으르게 살아서 지가 그지로 살고서 나한테 막 괜히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봤거든요, 몇 명. 너는 네가 사업을 하고 네가 돈을 좀 버니까 나한테 쓰는 게 당연해라는 뉘앙스를 당연하게 보여주고, 지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자기 친척 동생이랑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너무 그게 속상해서 공부를 안 했다 이런 논리를 38살, 지금 이제 뭐 36살이죠, 이제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그지로 살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안 도와준 게 아니거든? 되게 오래전부터 도와줬어. 지금 너가 하는 직업이 되게 위험해 보인다. 경력이 점점 인정받을 게, 그런 인정받으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가 맨날 일용직 같은 것만 하고 되게 이렇게 오래 가기 힘들고 대체가 쉬운 직업만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바 느낌으로.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게 구하기가 힘들잖아. 아니면 몸이 엄청 고되잖아. 그래서 내가 3, 4년 전부터 알려줬던 친구도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친구보다 경제적 사정이 낫다는 이유로 내가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랑 안 놀거든. 근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좀 빡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게 50대가 되든 막 60대가 되든 이제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좀 두기 힘든 사람들의 스타일이면 저는 옆에 두질 않아요. 그리고 남한테 잘 의지하지도 않는 스타일이고, 내가 뭐 있으면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제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그냥 평소에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 신념이나 철학은 뭐 유튜브용이 따로 있고 학생용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저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가 제가 응용 2단계 때 학생들을 컨설팅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기초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이 학생들이 다른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때 되게 아쉬웠던, 뭐 예를 들면 어저께도 수업을 하면서 그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국비지원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강사분이 현업 가면 자연스럽게 아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 근데 나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 국비학원 어렸을 때, 되게 10대 때 다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트키야. 잘 모르는 강사들이 말하기 곤란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응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거 되게 밈처럼 많은 학원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막혀본 적이 없거든. 학생들 잘 모르면, 뭐 그런 일도 거의 없었지만, 내가 잘 모르는 거면 같이 찾아봐. 왜냐면 학생들이 문서를 검토하는 것보다 내가 문서 검토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 왜냐면 그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면 학생들은 그거 찾느라 시간이 막 한나절 걸리는데, 저는 아는 용어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웹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인터넷이란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갑자기 보안 얘기 나오고 이런 공격 패턴의 방식이 있는데, 요런 거에 이런 식으로 뭐 포트를 이렇게 숨기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막 포트 스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떤 이 컴퓨터에 열려있는 포트를 막 점검하고 공격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요런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되게 신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지, 무슨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너 나를 믿어 뭐 이렇게 하진 않거든. 좀 많이 협조 좀 해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박세리 선수도 그렇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선 그 부모님의 서포트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서포트를 할 테니 제가 이제 끌고 가주는 대로 일단 가지고,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으시더라도 결국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차피 이렇게 현업에 가면 혼자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초보자들이 고연봉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보면 노프 팀장의 스타일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시간에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노프 팀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하는 방향들을 그동안에 고연봉으로 다 보내니까 그거 보고 신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미리 예언하면 거의 다 맞아요. 예를 들면 너 그렇게 하면 현업에서 안 좋아할 거야 이러면 거의 다 맞고,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너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고치다가 진짜 애가 되게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애들이. 그래서 결국엔 그거 잘 고쳐가지고 다시 취직시키고 막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보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막 그 주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곡해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최적의 몰입 상태에 빠지려면 이게 그 선생님과의 신뢰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일 때 오석 코치가 있었잖아요. 오석 코치보다 김연아 선수가 못해서, 피겨 스케이팅을 못해서 그 사람을 코치로 둔 게 아니라고. 그 무링요 감독이나 그 보면 뭐 메시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세계적인 그런 스타고,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데 그 사람 옆에 코치진이 왜 있는데, 감독이 왜 있는데, 그 사람이 플레이어로서 보지 못하는 걸 봐주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크게 도는 스포츠가 축구인데, 그렇게 큰 스포츠에서 거기서 1등 하려면 사람들이 코치를 100명을 쓰면은 효율이 있고, 아니면 코치를 아무도 안 써도 메시가 혼자 잘하니까 아무도 안 쓰게 할 텐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코치진이 항상 존재하고 감독이 항상 필요하죠. 남들이 못 봐주거나 그런 것들을 봐주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음반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수들 있죠. 가수들도 결국엔 디렉팅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 가수들이, 예를 들면 이승철, 임재범 이런 사람 노래 엄청 잘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래 잘하는데 혼자 자기가 부르고 디렉팅하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보면은 꼭 다시 갈게요 이러면서 엔지니어링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들어보고 이게 이 사람의 매력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는 거야, 디렉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번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르다니까.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플레이어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런 어떤 하이엔드 문화 자체를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몰지각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팀노바에서 제가 역대 진짜 막 다 가르쳐 봤을 때 진짜 효과 없는 애들 특징이, 보면 고집이 졸라 세고 이런 가스라이팅에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진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도 그런 가스라이팅이거든. 어떤 세계관이 펼쳐져 있어, 종교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제 그 계속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걸로 태어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두 가지로 나눠서 넌 천국을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많은 종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미술이나 이런 거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종교를 빼놓고 미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술과 미술을. 그 정도로 이 종교라는 게 그 신께 내가 어떻게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잠재 능력이 발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피해의식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뭐 자기가 훨씬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면서 방구석 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팀노바 시스템이 왜 계속 그렇게 많이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게 많이 욕먹는 건 뭐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판타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팀노바에서 제일 문제가 많고 했던 친구들도 결국엔 저를 신뢰하고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5,500으로 갔거든요. 처음에 이 친구가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진짜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한 4, 50%는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볼 때 내가 그 기경현 팀장님한테 운영 1단계 하시는데 왜 저 친구 저 상태로 왜 올려보냈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럴 정도로 내가 하소연했던 친구거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보다 훨씬 막 200%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5,000 불렀는데 5,500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 친구는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인터뷰를 따면은 그 친구 동의가 있다면 올릴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과의 신뢰를 그렇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 당시엔. 근데 그 당시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마치 밈처럼 돌 때라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얘기하면은 저 새끼 뭐 사이비 종교가 막 이러면서 얘기할까봐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디워 사태도 그렇고 천안문 사태도 그렇고 캄보디아 킬링필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서 날뛸 때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잠깐 피해 있는 게 낫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군중심리가 그렇대.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군중심리 이제 권위자분의 책을 많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이미 딱 디파인을 하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지식인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굳이 저기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를 배운 거지, 내가 팀노바 운영하면서. 나는 처음에 팀노바 만들면서 그냥 되게 진짜 제대로 된 학원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이제 학생들을 소개시킬 수 있겠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연봉도 적당히 높아야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오히려 현직자가 더 연봉 낮은 현직자들이 막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그 결과가 지금은 뭐 경력자들도 많이 오시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게 뭔데? 그렇게 남한테 증오해서 남는 게 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벨상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욕한다? 본인들이 다 이 개발 문화, 좋은 교육 문화를 다 깨부수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다 해놓고서 정작 국비 지원 엄청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보면서 와, 뭐 국비 지원은 못 한다고 욕하고, 팀노바 결과 좋으니까 네카라쿠베 당토 안 간다고 욕하고, 이제 경력자들이 돼서 네카라쿠베 당토 좀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신입 때부터 안 가지 않았냐 뭐 이래. 누가 보면은 뭐 신입 때부터 네카라쿠베 당토 안 가면은 문제 생기는 줄 알겠어. 왜 기가 차는 거야, 나는 가끔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말을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애초에 사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제 끊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되게 잘했었는데 그 친구 끊어내고 한 지금 한 1년 이상 지났거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오히려 제 쪽에 더 붙었고 그 친구랑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거짓말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 되게 자기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앞뒤다른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내가 이걸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오려면 제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도 진짜 뭐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자기 코치진, 자기 감독 이런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한테 막 그런 뭐 되게 적대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했던 학생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학생들 없는데 옛날에 진짜 막 5년 전, 6년 전에 막 그런 학생들 결과 진짜 그지같이 나와서 제가 정말 남들보다 훨씬 힘들게 코칭했어요. 그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놔도 나중에 욕하다가 걸린다니까. 다른 수료자가 제보해줘서 알았다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성향 자체가 내가 무슨 남한테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 졸업생이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한 3, 400명은 될 거예요. 근데 그 3, 400명 되는 학생들 여기서 나간 학생들 다 합치면 모레도 몇천 명은 될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뭐 내가 뭐 가스라이팅해서 막 내가 뭐 인생이 파탄났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잖아. 오히려 옆에서 내가 일하는 거 직접 본 학생들은 엄청나게 신뢰를 보여주고 인터뷰까지 참여해주고 그 학생들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근데 내가 불쌍하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그래도 크진 않지만 연봉 인증도 해드리고 제 모습들을 이렇게 인터뷰로 나갈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떤 결과가 잘 나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쪽은 저렇게 결과 잘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애플 디자이너들 기깔 나잖아요. 왜?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막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이게 뽑아내지. 그 이유가 뭐야? 그 정도의 능력자들이 있어. 실리콘밸리에도 말도 안 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뭐 게임 개발자 쪽은 뭐 존 카맥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세상에는 그 게임만 하더라도 게임에 보면 게임에서 랭킹 1위 하는 애들은 진짜 미친 짓 많이 하거든. 저 새끼들은 이 게임을 위해서 타고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에 남들 다 외면하고 관심도 없던 20년 전부터 저는 교육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게 배워가지고 그게 좀 서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그 팀노바 같이 결과 좋은 곳을 이게 까부숴가지고 전 세계에서 보면은 막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 나오는데 우리나라 왜 안 나오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국민성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팀노바 그 졸업생들이 우리의 많은 좋은 자리를 뺏어갔다 이런 약간 피해식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설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국민의 평균 수준이라는 건 결국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수준이 높을 때 그게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식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근거와 어떤 우리 사회에 잘 되는 그 프로세스들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근데 그때는 되게 상처가 많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최고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코치진과 좋은 코칭이 필요하다. 이거는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아 선수도 그 당시에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아무리 프로래도 프로가 노래 부르고 플레이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거를 서포팅하는 쪽에서의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프로가 플레이하는 동안 못 보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뭐라든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응용 2단계에서도 지금 졸업생들을 이제 다시 받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현업에 갔는데 자꾸 이제 끝나고 놀게 된대. 그래서 팀노바에서 다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팀을 구성을 해서 응용 이제 3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3단계 수업을 현업하면서 졸업생들이 이제 조금씩 신청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노바의 이 코칭 시스템은 프로 개발자들한테 오히려 더 특화됐죠. 꼬꼬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특화된 시스템은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봐주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프로 개발자들한테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